사구역 밖으로 나갔을 때 하차하자마자 바로 승객이 탑승 돌아오는 것이 택시의 꿈입니다. 이런 것을 택시는 보통 따당이라고 부르죠. 도착하자마자 기로 승객이 타는 것은 운이 좋거나 장소와 시간대가 잘 맞아야 가능합니다. 만약 기로 승객이 없어 빈 차로 돌아올 경우 시간 손실이 커서 이것 때문에 시외 운행을 기피하게 됩니다만, 기로 영업이 보장되면 높은 수입 때문에 늘 갈까 말까 갈등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개인택시 송은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빨리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택시는 지역별 사업구역이 나눠져 있어 다른 사업구역으로 갔을 경우 기로 영업은 운수사법상 승객 하차 후 5분 내에 승차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택시는 빈차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 기로 승객이 있을 만한 곳에서 대기 또는 배회하며 기로 승객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영업은 사실상 불법이지만 택시는 동병상련으로 대부분 불법임을 알면서 서로 양해하는 것인데, 물론 아직 모르거나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일부 지역 택시는 이런 관내 택시를 감시하고 관내에서 관내 택시가 승객을 태우면 시계까지 쫓아오는 경우도 이전에는 종종 발생했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은 관청에서 대기하는 내부 택시를 단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판교와 인덕원, 모란, 일산이 대표적이고, 나머지 지역은 관청이 아닌 기사가 관내 택시 영업을 신고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포상금을 노린 기사 신고로 유명한 곳입니다. 서울은 관내 택시의 천국입니다. 곳곳에 관내 택시가 제일 좋은 곳 위치에 딱 자리 잡고 콜이나 길손을 기다립니다만, 서울 택시는 대부분 관내 택시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상 서울은 전국 공동사업구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수도권 택시들은 서울 택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요? 김포 택시가 김포 가는 기로 승객이 없으면 가는 방향인 영등포나 화곡동 등 승객을 태워도, 혹은 전혀 다른 방향인 종로나 이태원, 강남행 승객을 태워 시내 영업을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광명택시가 통합사업구역인 구로, 금천에서 승객을 태워 서울로 나갔다가 기로시 시내 영업을 하더라도 쫓아다니며 감시 신고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광명택시는 구로, 금천에서 탄 승객이 서울, 강남이나 종로로 갈 때 할증요금을 받아야 하나, 만약 할증요금을 받는다면 아무도 광명택시를 타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할증 없이 일반 요금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불법입니다. 나가서 그냥 오면 차 밀려 손해가 막심하니 기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종로, 이태원, 강남, 영등포 등으로 오다가 꼭 기로 영업이 아니라도 비싼 서울 방향이면 태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경인고속도로나 강변북로로 인천이나 김포, 부천, 고양 등 수도권 택시가 서울로 빈차로 쏘고 올라와 서울에서 승객을 태우고 가는 영업을 하는 택시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서울 택시는 이들을 추적하거나 신고하지 않습니다. 인덕원이나 모란, 판교, 일산 등에서 서울 택시가 승객을 태우면 눈에 불을 켜고 시계까지 쫓아다니는 지역 택시가 이전에는 있었는데, 서울 택시는 관내 택시가 승객을 태운다고 쫓아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을 정도로 서울에서 관내 택시 영업은 천국이며, 사실상 서울은 전국 공동사업구역입니다. 일부 서울 택시들은 수도권 도시의 이런 서울 택시 단속에 대해 서울은 왜 안 하나 해라고 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서울이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포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국 최대 택시조합인 서울시와 이웃한 경기도 16개 조합 택시 현황을 보면, 인접한 경기도 16개 지역 택시가 서울의 42%에 불과한 상황에서 서울까지 덩달아 관내 택시에 대한 적대적 조처를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적대적 조처를 하는 경기도 판교, 모란, 인덕원, 일산, 김포에 대해 서울 택시는 나가면 늘 경계해야 하니 불편하기 거지없습니다. 꼭 이래야 합니까?
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기로영업에 대한 규정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어느 것도 만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즉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죠. 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동료의식과 양보의 미덕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같은 일을 하는 동료를 사업구역이 다르다고 쫓아가고 신고하는 김포택시에 대한 서울택시의 경계심이 높습니다. 김포는 관내 택시 신고를 위한 함정승차, 즉 김포에서 서울 간다고 일부러 지나가는 서울택시를 잡거나 콜로 호출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목적지 서울이 아닌 김포에서 내리고 영수증까지 받아 사업구역 위반이라고 신고한다든지 혹은 5분 운수사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유명한 고천 허위콜에 당한 기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김포시는 서울택시가 서울 가는 승객을 태우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관내 택시 불법 영업을 신고하는 경우 인당 건당 10만원,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까지 걸고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걸린 서울택시 민원이 급증, 조합의 김포 영업 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꼭 이래야 합니까, 김포택시? 올해는 이 포상금이 이미 상반기에 다 소진된 것인지 현재는 신고가 없어 조용합니다만, 결국 김포택시가 서울택시에 전쟁을 선포한 것임에도 서울택시는 김포택시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도 안 했습니다. 서울이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이 자료는 김국식 강남지부장이 김포시청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것으로, 김포시가 2023년도 시행한 신고 포상금이 총 3명에게 21건, 건당 10만원씩 총 210만원을 집행했고, 피해 서울 개인택시는 9명, 법인택시는 11명, 기타 경기택시가 1명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2023년도 자료인데 상반기에 이런 민원이 집중된 것과 하반기는 조용한 것으로 미루어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 올 연간 예산을 다 집행하여 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포택시는 법인이 143대, 개인이 486대, 총 629대로 신고자 3명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파악이 안되나 629대 김포택시가 49,000여 대 서울택시의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에 김포택시는 극히 일부가 저지른 것으로 대부분 김포택시는 그러지 않으니 오해 말라고 하지만, 이 포상금제가 계속되는 한 해마다 신고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울조합과 서울시가 김포시의 포상금제를 폐기하지 않으면 서울도 같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도 김포택시를 표적으로 홍대, 여의도, 이태원, 강남 등에서 쉽게 허위콜로 김포택시를 낚을 수 있지만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김포택시에 요청합니다. 같이 택시를 하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전쟁을 하면 결국 절대적으로 대수가 적은 김포택시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허위콜이나 함정승차 신고하는 짓은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타사업구역으로 가서 기로 승객이나 콜을 받았을 때 안전하게 기로 영업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위에 운수사법에 어거 타사업구역을 갔다가 돌아올 때 5분 내에 탑승하지 않으면 대부분 기로 영업은 불법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타사업구역에서 대기 혹은 비행하다가 콜을 받거나 길손을 태워 기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어떤 방법을 해야 안전하게 운행을 마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요령을 소개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법으로는 위법입니다만 법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니 동료의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유합니다. 가끔 보면 서울이나 타 사업구역에서 야학등을 켜고 승객을 태우러 가는 관내 택시를 자주 목격하는데요. 관내 택시가 타 사업구역에서 야학등을 켜고 가면 나는 불법적인 기로 영업을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 나쁘면 지역 택시에 신고당하기 딱 좋은 것입니다. 콜을 받는 경우 야학등을 켜고 다니면 지역 택시를 자극할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사업구역으로 가는 기로 영업만 해야 문제가 없고 최소한 지역 택시에 대한 예의며 기본입니다. 콜을 받았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핵심입니다. 빈차등을 끄고 가다가 승객에게 도착하기 전 빈차등을 켭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는 승객이 탄 것처럼 보여
지역 택시의 관심을 받지 않아 안전하게 태우고 기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출발지에 지역 택시가 빈 차로 있을 때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면 혹 따라오는지 쫄리긴 합니다만 대부분 콜 손님으로 보아 따라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법의 허점을 서로 이해하면 서로가 행복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외택시 신고가 많은 김포에서 기로 영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꼭 이래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포택시. 안타깝지만 김포에서 콜을 받았다면 허위콜이나 함정콜을 염두에 두고 운행해야 안전합니다. 1. 호출한 승객 위치가 오지라면 허위콜일 가능성이 높으니 출발 전 전화하여 호출자 상태를 확인한 후 가는 게 좋습니다. 한동안 고촌에서 이런 허위콜에 당한 서울택시가 한두 명이 아니었었는데 요즘은 조용하네요. 만약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4~5차례 신호 후 끊고 다시 전화, 이러다 안 받으면 한 번 더 하고 안 받으면 거의 허위콜이니 미련 없이 취소합니다. 2. 승객 위치가 별 의심할 곳이 아니라면 함정콜일 경우를 의심하여 바로 전화, 승객의 목소리나 반응으로 진짜 콜인지 함정콜인지 구분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느낌으로 순간 파악해야 합니다. 3. 출발지에 도착했는데 주위에 지역택시가 대기하고 있고 승객이 없다면 지역택시가 허위로 불렀을 수도 있어 일단 위험신호니 출발지 못 미쳐 승객을 다른 곳으로 오게 하여 태우고 출발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취소합니다. 이때 빈차등을 소동 상태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거의 도착하여 빈차등을 켜고 승객이 타면 다시 주행 버튼을 누르고 출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택시의 관심을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4. 길손이나 콜손이 목적지인 내사구역으로 가다가 중간에 현지에서 내려달라고 하면 함정승차나 거짓 목적지로 승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수증을 받아 나중에 신고할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벌박 증거자료를 별도로 뽑아 최소 한두 달 보관해야 합니다. 벌박이 없거나 안된다면 핸드폰 녹음기에 승객이 갑자기 내리는 이유 등을 물어 녹취해 두어야 나중에 사구역 위반 신고가 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수사법 사구역 위반으로 처분되면 시행령 46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40만원, 2차 위반 시 8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60만원의 과징금과 유리보조금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구역 위반과 기로영업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빨리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